최근에 트럼프 코인이라고 해서 밈코인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데 이 가격 오르는 얘기, 이게 또 비트코인, 미국 대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최고의 전문가인 김혜연 리드 또 같이 만나서요. 판교의 지평선에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혜연 리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코인 이야기가 또 아주 시끄러운데 제가 트럼프 미국 대선하고 연결해서 뉴스를 자꾸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죠.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네. 트럼프 예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바이든의 증오는 중국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고 있고 이 바이든 정권은 반 크립토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뭔가 코인 전선을 미국 대선을 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도널드 트럼프 아들이 관여한 코인 값이 엄청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 값은 엄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얘기인지, 그리고 뭔가 밈코인이라는 게 오른다는데 오를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은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관점도 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밈코인에 대해서. 네. 밈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지난번 몇 차례 방송에서 밈코인은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더니 뭐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사실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살아남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그 DJT라는 코인이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아, DJT. 도널드 J 트럼프죠. 아, 그러니까 티커가 도널드 DJT고 이제 이름은 Save America였습니다. 미국을 구하라. 저 트럼프가 많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의 공격에 맞서서 미국을 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 서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이었을 텐데, 꼭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때가 되면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항상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180% 갑자기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사실 DJT라는 코인이 만들어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인 가격 추이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밑에서 갑자기 한번 훅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게 한 지난 일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그렇죠. 보이는. 네,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날짜가 6월 17일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날인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저점이 0.0016달러였고 고점이 0.0041달러. 그럼 뭐 한 0.15센트에서 0.41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어쨌든 등락이 많이 컸고 그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트럼프랑 진짜 연결된 거다. 트럼프를 표방한 밈코인은 그동안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트럼프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돌다가 Pirates Wires, 해적 통신이라고 하면 뭐 번역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조그만 인터넷 매체거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이 에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가 소식을 아주 좀 굉장히 직설적이고 뭐 가차없이 그렇게 다루는 매체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조그만 지역 매체라서 잘 모르는 매체인데, 이 매체가 뭐 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이제 이렇게 소식을 하나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DJT라는 공식 토큰을 발행할 거고 이거를 아들 배런이 주도한다. 아, 트럼프의 아들 배런이. 네. 그럼 이제 배런이 누구냐? 아들 배런은 글쎄요, 뭐 우리는 트럼프 아들과
정도까지는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사진을 딸하고 사위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뭐 직책도 맡고 그랬죠. 그랬었잖아요.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 일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족 사진을 한번 보면서 보시면 베런 트럼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베런 네.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가 결혼을 3번 했고 지금 3번째 아내가 멜라니아 네네네. 트럼프인데요. 멜라니아와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본 아들입니다. 지금 저 젊은 친구인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저 트럼프가 어린- 2016년에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인데 2016년. 그때 이제 그 옆에 서 있었던 그 어. 이제 그 옆에는 이방카하고 이방카 네네. 옆에 다시 저 쿠슈너인가요? 제러드 쿠슈너 사위고 아. 그 옆에가 둘째 딸이죠 티파니인데 저렇게 이제 그 엄마인 멜라니아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 사진이 또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쭉 세워놓고 보면 키가 제일 커요 지금은. 이게 이제 최근 사진인데 그 사이 엄청 컸네. 키가 6피트 7인치라니까 아. 거의 한 2m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 가족들이 다 키가 크잖아요. 네. 보면은 시간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저 동그라미 바로 앞에 있는 여자 아이가 저 아라벨라라고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왜 그 중국 노래 불러서 화제가 됐던 손녀 딸이 하나 있는데 아. 그 딸이 그 손녀가 좀 저렇게 컸습니다. 어쨌든 네. 베런 트럼프는 그 엄마인 멜라니아, 아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저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아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10대 초반을 보낸 유일한 아들로서 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겠죠. 그런 베런 트럼프가 이 코인의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발칵 뒤집힌 거죠. 이거 진짜구나. 베런 트럼프가 근데 2006년생이어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요?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아직 뭐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는 네네. 없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5월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고 지금 그다음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인을 만들었다. 2006년생이면 아직 미성년자 아니에요? 18살이라서 네. 뭐 미국에서는 성년이 된 걸로 아. 되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아무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베런 트럼프가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파이러트 와이어즈가 이제 이런 그 트위터에 올렸더니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직접 이번에는 그 DJT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네? 베런이 아니고 다른. 베런과 같이. 베런과 같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틴 슈크렐리라는 인물인데요. 네. 마틴 슈크렐리가 누구냐면은 튜링 파마스티컬이라는 기업 이름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튜링. 그게 뭐냐면은 뭐지? 2015년에 희귀병 환자가 사용하는 약의 제조 특허를 매입한 다음에 가격을 한 50배 인상해가지고 약 가격을 약값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에이즈 치료에 쓰이기도 한 뭐 그런 아주 희귀병 환자들이 쓰는 약인데 이걸 갑자기 가격을 50배 올리고 그걸 이제 뭐 보험 통해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촘촘히 짜서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금융 사기로 기소가 되고 2018년에 7년형을 받고 수감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파마브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소재가 되기도 했던 사건인데 파마브로 약형 약반의 형 약방형 그런 건 약쟁이 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2022년에 풀려났습니다. 감옥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제약업 종사나 뭐 어떤 상장 기업에 종사하는 거는 취업하는 거는 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 코인 얘기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SNS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인데 슈크렐리가 직접 뭐 내가 그거 만들었어라고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뒤지다 보니까 그 DJT라는 코인의 단톡방이 텔레그램에 있었거든요. 그 관리자가 슈크렐리가 만든 코인의 단톡방 관리자하고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슈크렐리랑 관련이 있구나 하면서 슈크렐리한테 막 이제 물어본 거죠. 네가 했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뭐 내가 이렇게 관여됐다? 지금 뭐 정확히 말하긴 힘든데 어쨌든 사정은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100% 공식 트럼프 토큰이다. 트럼프랑 관련된 거다. 진짜로. 그리고 이 DJT라는 토큰은 베런 아들, 베런의 컴퓨터에서 시작한 거고 그거 내가 자문을 해준 거 맞다. 도와줬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배런이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다. 아, 이거는 또 무슨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 같은데 배런은 자기 아버지가 지지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했다. 일단 최소한 슈크렐리는 배런은 직접 안다. 배런 트럼프는 자기는 직접 알고 같이 일을 했다. 이건 확인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배런이 그럼 이제 딱 지목을 당한 거죠. 이제 뭐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탁 찍어서 슈크렐리라는 인물이 뭐 논란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배런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탁 찍어서 내가 사정을 잘 알아 하면서 찍어서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쪽에서는요? 확인을 해줬나요? 아무 얘기가 없다가 로저 스톤이라고 트럼프의 참모 선거 전문가 아주 뭐 책사라고 했던 선거 때 로저 스톤 뭐 킹메이커라고도 했었는데 로저 스톤이 한마디를 결국 합니다. 뭐 트럼프나 배런이나 그쪽은 아무 얘기 없고 로저 스톤이 트럼프 본인도 아들도 DJT랑 아무 관련이 없다. 어떤 식으로도 관여된 게 없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게 슈크렐리가 내기하자라면서 막 엄청난 돈을 1억 달러짜리 내기를 걸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막 찾아다니는 회사에서 상금을 걸면서 이거 배런하고 연결된 거 찾으면 이 상금 주겠다 이런 것도 걸고 하면서 지금 뭐 계속 뭐 이런 이 배런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제 DJT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큰 변동성을 보였던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뭐 숏셀링이라고 할까요? 저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벌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파이럿 와이어에서 그 해적통신에서 보도를 하기 한 사흘 전에 누군가 대량 구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배런이 관련됐는데 그 트럼프 아들이 관련이 됐는데 누군가 이거를 뭐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 이용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직 시끄럽습니다. 아직 굉장히 시끄럽고 이 와중에 또 그 트럼프를 주제로 한 다른 밈코인들은 찐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이제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 따라서 바이든 주제로 만들었던 밈코인도 따라 떨어지고 뭐 바이든 왜 떨어지지? 좀 이상하죠. 그거는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좀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근데 있습니다. 딱 음모론 나오기 좋은 주제네요. 그 밈코인 가지고 트럼프 아들이 만들었다 아니다 하면서 어떤 작전 세력이 붙어가지고 미리 사놓은 다음에 뉴스 흘렸다가 팔아서 또 떨어뜨리고 다른 밈코인들 떨어지기 전에 또 팔아놓고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또 그게 어느 진영의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등 이런 얘기를 보통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한 반년 남았나요? 반년 안 남았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기 딱 좋은 소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보도 직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는 사람은 한 110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100배 이상 벌었다. 100배 이상을 벌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100만 원만 넣었어도 1억 벌었다는 그 사람이 한 $10,000 조금 못되게 넣었다고 $10,000요? 네. 그럼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뭐 한 지금 10억 벌었다는 얘기. $100만 됐다는 거죠. $10,000 조금 안 넣었는데 한 $100만 됐다는 거니까. 네. 여튼 뭐 이 밈코인 그 트럼프 밈코인 소동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짜 소동인지 아닌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밈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 좀 시켜주세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 밈코인 자체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밈이라는 건 우리 이제 많이들 쓰는 용어가 됐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동안은 짤이라는 말 많이 썼었는데 짤이라는 말의 용어는 저 유래는 혹시 아시나요? 짤? 예. 그 짤방 할 때 짤방 그죠, 짤방. 짤방을 이제 짤이라고 써요. 옛날에 게시판에 그 저기 첨부 파일 안 붙이면은 잘리니까 잘림 방지로 짤방이라고 썼다가 그렇죠. 줄여가지고 짤된 거 아니에요? 짤이 됐는데 이제 그 짤이 이제는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짤이 막 엄청난 의미를 담은 어떤 한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의 그렇죠. 축약된
이미지가 되는 것을 성공적인 짤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짤도 나오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짤을 밈이라고 뭐 번역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밈이 갖고 있는 의미가 훨씬 이제 좀 폭이 넓고 또 유래도 분명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밈을 가지고 뭐 연구해서 책 내고 한 사회학자들도 있고 맞죠. 논문 쓴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밈 사회라고 맞습니다. 현대 사회가. 네. 네. 근데 이제 밈 코인은 그럼 뭐냐? 밈을 가지고 만든 코인이 밈 코인입니다. 최초의 밈 코인은 도지 코인.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 많이들 뭐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 지금 사진 나오는 왼쪽에 있는 게 도지코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바이누라는 코인입니다. 그냥 이제 저것도 사실 코인이 저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지잖아요. 시바견을 소재로 한 코인인데 2013년에 IBM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 그리고 어도비 개발자인 잭슨 팔머가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는 뭐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아주 초창기여서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이 뭐 프로젝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막 시작하던 그런 때였어요.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코인들이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알트코인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돈이 막 들어가가지고 엄청 돈 번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 걸 보고서 아 이건 뭐 장난치는 것 같네 라면서 진짜 장난을 칩니다. 나도 코인 만들어. 그래서 이제 나는 도지코인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시바견을 넣고 이것도 코인이에요. 뭐 다른 거는 되게 유명한 뭐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떻게 쓸 거라는 거창한 계획이 있지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난이에요. 뭐 그랬더니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걸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네. 그러면서 재미로 장난으로 사 모으니까 모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겼죠. 팔고 사고 거래소에 올라가고 이제는 그냥 자산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도지코인을 언급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막 엄청 오른다 뭐 이런 기사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그냥 대표적인 밈코인이 됐어요. 도지코인이. 네. 그 뒤로 밈코인이라는 게 막 우후죽순처럼 나옵니다. 사실 코인을 만드는 작업이 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2013년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이후로 이더리움 나오고 솔라나 나오고 이제 그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이 소개가 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진짜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하는 거죠. 이건 보면 이게 무슨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난으로 한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치가 없는 밈 코인이. 그냥 이거는 뭐 개 코인이야. 시바견 코인이야. 맞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라는 거죠. 네. 그 뒤에 어떤 시바견들을 낭키우고 있는데 그 시바견들을 팔아서 그 돈을 이 자산에 넣을 거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밈코인 만들면 필요한 거 이름, 밈코인의 이름, 로고, 사진, 그다음에 설명하고 목적하고 이런 걸 써놓은 웹사이트가 필요한데 뭐 거창하게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계약 이건 코인 만들려면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홍보 작업입니다. 이거를 막 선전을 하고 이런 게 있다. 이걸 뭐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관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 차별성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뭐 도지코인 유행하니까 시바이누라는 그냥 그 도지코인의 소재가 시바견이었지 않습니까? 시바견을 그냥 이름까지 딴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 코인이 나오고 개 관련된 코인이 막 나오니까 고양이 관련된 코인이 그다음 또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양이랑 개랑 경쟁하는 걸 보면서 뭐 인터넷에서 밈으로 많이 쓰는 페페라는 개구리 캐릭터 있죠. 페페 코인도 있죠. 페페 코인도 유명합니다. 페페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닐 테고 페페 무슨 저작권자가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만든 겁니다. 아무나 만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바이든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지자가 뭐 팬클럽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지자인지 반대자인지도 알 수 없죠. 알 그냥 수 없고. 그냥 만든 거.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이제 그 코인을 검색하는 포털 같은 데 가서 그 바이든을 입력하거나 트럼프를 입력하거나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이 마우스 있잖아요. 이거 이재명 마우스예요. 지금부터 이재명 마우스 사세요. 자, 이 펜 있잖아요. 이거 애플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 지금부터 한동훈 펜이라고 그렇게 한동훈 펜 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코인 만들면 안 될까? 밈 코인 같은 거. 근데 이걸 왜 사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재명 마우스라고 부른 거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인의 이름을 딴. 근데 자산. 도지코인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장난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장난으로 사면서 가격이 올랐고 그 가격 차이에서 생긴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 결국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뛰어들겠죠. 차별화가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였기 때문에 뭐 요즘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장벽이 좀 낮아졌다고 할까요? 좀 그 인플루언서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뭐 SNS에 많은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고 이런 게 중요해지는데 도지코인의 성공을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모든 밈코인의 성장 배경에는 또는 성장하지 못한 요소의 배경에는 이 인플루언서, 유명인의 홍보 유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실체 없는 도박판 같은 느낌인데 이게 코인 시장이나 가상자산 전체 판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최근에 이제 정말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이게 지난주에 이것도 이제 지난주 또는 뭐 5월 말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사실 그 영어권 인플루언서들을 잘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케이틀린 제너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원래 브루스 제너라는 육상 선수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알겠어요.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요. 케이틀린 제너가 자기를 소재로 한 밈코인을 4개를 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이거는 본인 했단 말은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 5월 말에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한 4일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한 40만 달러, 5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는 그런 일이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됐다는 거죠. 발행을 했는데 누군가 샀다는 거죠. 그렇죠. 발행을 한 건 본인으로 추정되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샀다가 판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 걸 거고. 이기 아잘리아라는 인플루언서도 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요새 또 이제 그 밈 코인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이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그거는 가짜야. 내가 만드는 거는 마더라는 코인이야. 엄마라는 코인이야. 라면서 마더라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만들어서 이거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거 어디다 쓸 거니까 한번 사주세요 하니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고 제일 유명한 사례는 앤드루 테이트라고 이제 킥복서 출신의 그 인플루언서 뭐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올드 파더즈라는 영화를 봤더니 이제 현대 남성 문화를 이해하려면 앤드루 테이트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젊은 남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한테 코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코인을 막 보내주니까 자 이걸로 이제 그럼 다양한 코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코인들이 온 걸 갖다가 이거는 내가 지금 이만큼 갖고 있어. 이거 지금 가격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걸 없애버리면 가격이 오를 거야.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자 없앤다. 진짜 없애버렸어요. 소각한다고 하는데 안 쓰는 지갑으로 보내는 건데 소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몇 개를 갖다 막 이렇게 뭐. 근데 가격이 오를 이유는 펀더멘털상의 이유는 없잖아요. 소각을 한다고 해도 수급을 줄였을 뿐이지. 수급을 줄였는 거래가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이 홍보를 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드니까는
뭔가 기대를 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런 작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코인 이름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 탑G라고 탑 갱스터 줄임말이죠. 뭐 이게 저 앤드류 테이트가 많이 하는 말인데 탑G라는 코인이 있었고 G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건 테이트 개 이름이라고 해요. 워룸이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테이트의 개인 클럽이고 테이트 아버지 체스 선수죠. 에머리라는 코인도 있었고 자기 동생 트리스탄이라는 코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 아잘리아가 마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데디를 만들래라고 해서 데디라는 코인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또 그렇게 가격을 해주고. 근데 그거는 일단은 다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유명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유명인이 이 코인 발행해 가지고 나중에 뭐 가격이 오르면 그 돈으로 뭘 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오면 나눠드릴게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유명인 회사를 차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으니까 사세요라고만 한 셈이잖아요. 이기 아잘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또 이동통신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 코인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자기의 굿즈를 살 때 이 코인을 쓸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식의 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걸 실체가 나중에 있긴 만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만들었어요. 이제 일단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밈코인이 유행할 때 보면 그런 식입니다. 일단 유행하고 나면은 그다음 막 이거 뭐 할 건데 하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뭐 할 거다. 지금 우리도 거래소 가면 살 수 있는 코인도 많이 있는 많이 거죠. 있죠. 도지코인도 근데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도 되는 거예요? 하고 두 번째로 이게 좀 시장에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도 되느냐 마느냐의 질문은 뭐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되나요? 실체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오른다 내린다 말씀 달라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술품처럼 생각하시면 좀 오히려 좀 이제 좀 생각이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거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쨌든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밈코인도 이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 다만 훨씬 위험하죠. 이거를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 그럼 뭐 거꾸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은연중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어떤 게 있냐면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밈코인에 기반한 펀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최근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고 뭐 이제 이걸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여기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은 열리겠죠. 뭐 당장 어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뻔히 밈코인 팔리고 있고 사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금융권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더라는 코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플랫폼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이런 그 기존에 주어진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벗어나서 개인이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네. 그러네요. 건 가능하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게 뭐 블록체인의 특성이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밈코인이 어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튜브 가가지고 막 그 인플루언서 활동해서 조회수 많이 올라오면은 그거 가지고 광고비 들어온 거 나눠가지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 플랫폼 만들어서 내 밈코인 산 사람들하고 같이 그 활동하면서 그걸로 그 안에서 서로 그렇죠. 지불하고 거래하게 네. 하면서 할 거냐 그러면 뭐 이거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죠.
그게 이거 이게 자체를 만약에 부정할 수는 없네. 이게 어떤 정치인들을 소재로 한 밈코인이 진짜 긍정적으로 정말 그 후보나 정치인이 관여된 상태에서 운용이 된다면은 아주 긍정적일 수 있죠. 배런 트럼프가 실제로 트럼프 코인을 DJT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다. 아버지가 좋아하셨고 아버지가 반크립토 정권인 바이든 정권을 무너뜨리고 혹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진짜 그런 시대가 막 올 수도 있겠고 그런 시대를 기대하는 실리콘밸리 기업가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캐티 우드 같은 테슬라 옹호하는 그런 분석가들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코인을 어떤 매개로 해서 미국 정치와 사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이런 균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좋은 해안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혜연 비인크립토 리드님하고요. 밈코인,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하고 정치는 경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혜연 리드님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